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영국 기준으로 밤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인도네시아에 지내고 있는 친구가 영국에 딸이 유학을 왔는데요. 이 딸이 졸업식을 하게 돼서 영국에 왔다가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까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 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방송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제가 예전에 아코르 호텔에 일할 때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할 때 저를 봐주던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부총 지배인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총지배인을 하던 저의 보스였죠. 나중에 이 친구는 아코르 호텔 본사의 임원이 돼서 굉장히 좀 빅보스가 돼버렸고요. 저는 다른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옮겨가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2020년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코르 호텔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친구는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제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요. 새로운 컨설팅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그 회복이 더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투자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한 푼 한 푼 저축도 하고 계속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밤늦은 시간이라 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역시도 좋은 저의 기분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S&P 500이 1.21%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1.03% 그리고 나스닥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1.34%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이 지속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괜찮죠. 자, 차지 포인트가 무려 16% 이상 폭등 을 했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기사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고요. LC가 9.86% 어제 우리가 잠깐 함께 어닝 결과를 체크해 봤잖아요. 어닝 결과에서 호성적이 나오면서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픈도어가 6.11, 코인베이스 5.81,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5.62, 누홀딩주가 4.21, 아이온큐 3.73, 펠로톤 3.67, 인투이티가 3.56, 온 세미컨덕터가 3.2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의 성적표도 괜찮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85%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2.21, 엔비디아 1.09, 아마존 1.08, 구글이 0.87, 애플이 0.36이고요. 안타깝게도 넷플릭스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가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어닝 결과, 애플의 어닝 결과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공식적인 수치 하나가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GDP가 0.9% 떨어졌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자, 1분기에도 마이너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읽어보시죠. 자, GD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죠. 0.9%가 떨어져 버렸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Advanced Estimate이라고 써있죠. 자, Estimate은 전망치잖아요. 자, 그러면 GDP가 발표됐는데 왜 전망치라고 써있나 좀 의아하시죠? 자,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총 3번에 걸쳐
합쳐서 수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확실히 컨펌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데도 마이너스 0.9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설 일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 수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난 1분기에 1.6%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이 리세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다우존스의 전망치가 여기 써 있는데 플러스 0.3%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였는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0.9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시장의 전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시장의 전망에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인벤토리 재고가 많이 줄었다. 두 번째는 레지던셜 그리고 논 레지던셜 인베스먼트. 이건 뭐냐면요. 거주 목적 그리고 비거주 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government spending이니까 정부의 지출이죠. 자, 그러니까 나올 게 다 나온 거죠. 왜냐면 원래 이제 GDP라는 것은 총 5가지의 요인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의 양이죠. 소비. 두 번째는 정부의 소비, 즉 정비의 지출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베스먼트, 여기 인베스먼트에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그 인베스먼트 투자, 네 번째가 수출, 다섯 번째가 수입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를 합쳐서 이제 수입하고 수출은 사실 하나로 봐야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이렇게 5가지 요인을 합쳐서 보여주는 것이 GDP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GDP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첫 번째로 재고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좀 악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투자 부분이 가장 문제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정부의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리세션을 발표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가 난 것은요. 아침 8시 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따라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 미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가벼운 리세션은 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게 차지포인트라는 종목인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차지포인트 주가가 무려 16% 이상 폭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살펴보고 애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솔라, 태양열 에너지 그리고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네이터 즉 상원 의원을 얘기하는데 상원 의원 중에 조 만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조 만친이 누구냐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굉장히 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같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좀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상원의 실질적인 실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를 발표했냐면 서프라이즈 딜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딜을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딜의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변화에 대비하는 법을 제정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무려 369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서프라이즈 딜이냐고 써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 만친이라는 의원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은 이 조 만친이라는 의원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쪽에 이 369빌리언을 돈을 투입하자라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반대의 입장을 최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던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 많은 주식의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NOVA는 썬노바 에너지인데요. 주가가 무려 27.3%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UN은 Sunrun이죠. Sunrun의 주가는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29.26%가 상승을 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플러그 파워 여러분들 아시죠? 플러그 파워의 주가도 25.8%나 급등을 했고요. 자, 차지 포인트 보시죠. 15.91%, 블링크 차징 역시 17.65%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라든지 선에너지, 태양열 에너지에 관계된 기업들이 일제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는 애플의 어닝 결과입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왔는데요. 다행히 어닝 결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 가까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애플이 3쿼터라고 부른다. 따라서 2쿼터가 아니고 3분기라고 부르고요. 3분기에 갭 EPS가 1달러 20센트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5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EPS는 굉장히 좋았고요. 자,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82.9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1.9% 작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성장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박한 성장률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특히 뭐 중국 쪽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록다운도 한 번 더 나왔었고요. 따라서 1.9%의 성장은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가지 않고 플러스를 보였다는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 부분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요.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주도를 했냐면 아이폰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이번 2분기에 최고의 실적을 3분기라고 불렀죠. 3분기에 최고의 실적, 이 레코드 레비뉴니까요. 3분기 즉 4월부터 6월달 2분기에 만든 매출에서는 최고의 성적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상품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인데요. 프로덕트의 매출은 63.36 빌리언이라서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63.95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죠.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나온 매출은 예년같이 좋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밑에 보시면 서비스 매출이요 19.6 빌리언이 나와서 1년 전에 실적이 17.48이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죠. 따라서 서비스 매출이 이번에 성공적인 매출 수치를 발표하는데 일조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덕트는요, 다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아이폰이죠. 아이폰은요, 작년에 39.57이었는데 올해는 40.67이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견뎠죠. 매출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맥 컴퓨터 같은 경우는 7.38인데 작년에 8.24였죠. 따라서 줄어들었죠. 자, 아이패드도 7.2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에는 7.37이었습니다. 따라서 줄어들었죠. 자, 웨어러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에어팟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액세서리 같은 거 8.08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엔 8.8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아이폰이 워낙 좋았고요. 또 하나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 2%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어닝 결과는 아마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12% 이상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시가총액이 작은 성장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주가가 12% 이상 폭등한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 거대한 기업의 주가가 12% 이상 올라가고 있는지 어닝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PS를 보시면 0.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어닝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순손실이죠. 이익이 아니라. 자, 그리고 컨센서스는 0.12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순이익이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적자를 낸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죠. 자, 그리고 숫자가 좀 어이가 없죠. 12센트 플러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20센트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눈치를 채고
패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121.2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 대비 7.2%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 역시도 2.04 빌리언 추가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전망치 이상 나왔다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성장률이 비록 10% 두 자리 수준은 되지 않지만 아까 애플 같은 기업도 사실 2%의 성장도 되지 않았는데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좀 순환주, 경기를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이커머스 기업이 7%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건강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죠. 자, 그래도요. 7% 성장한 거 가지고 지금 12% 주가가 폭등한다? 거기에다가 또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자, 일단 매출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125에서 130 정도를 다음 분기에 만들어낼 수 있다. 3분기 실적을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어졌는데요. 컨센서스는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컨센서스보다 좋은 매출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성장률인데 작년에 비해서 매출의 성장이 13에서 17% 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리 수일 뿐만 아니라 13에서 17이면 굉장히 건강한 수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수치는 뭐가 반영이 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39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지금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러 좀 줄여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지 않았으면 4%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었다. 그 얘기는요. 환율을 빼고 나면 사실 성장률이 17%에서 2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다음 분기에 낼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이게 아마존의 주가가 치솟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있잖아요. 아마존이 자랑하는 AWS 있죠. 전 세계의 클라우드 그 인프라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AWS의 성장률이 기록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AWS의 그 클라우드 매출이 14.8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74로 치솟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무려 성장률이 33%에 이른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AWS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1위인데요. 이 1위 기업이 성장세가 33%라는 건 정말 무서운 수치거든요. 자, 이렇게 클라우드의 성장이 주춤되지 않고 계속해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 너무나 훌륭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EPS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손실을 지금 2빌리언을 봤죠. 자, 이렇게 20억 달러의 마이너스 적자가 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비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리비안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2분기에 리비안 주가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리비안의 주가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는 게 3.9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요 1.9 빌리언 정도 그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봐야 되는데 흑자가 1.9였는데 거기서 3.9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이 투자한 거에서 리비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2 빌리언이 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리비안 때문에 마이너스 난 것도 또 가만히 돼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이미 한 분기, 지난 분기에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분기에는 똑같은 이유가 있다면 그냥 눈 감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의 어닝 결과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텔의 어닝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7.7%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했겠죠.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닝 결과 그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2분기의 갭 EPS, 논갭 EPS네요. 0.29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41센트가 모자랍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모자르죠. 자,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15.3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 2.63 빌리언이나 모자랍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의 전망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다 매출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뭐 적당히
시장이 떨어져도 좀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17%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그런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MD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텔이 이렇게 마이너스 17%나 나갔기 때문에 AMD 역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텔의 마이너스 성장이 이 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AMD한테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면 오히려 AMD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 AMD의 어닝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자, 다음 분기에 매출을 15에서 16 정도를 지금 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18.67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게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이 컨센서스에 비해서 훨씬 낮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0.35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0.66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분기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도 형편이 없었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로쿠입니다. 제가 영국에 이주해서 이 영국 쪽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팔아버린 주식인데요. 자, 로쿠의 주식은 더 심각합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무려 24.7%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25%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2분기에 EPS가 마이너스 0.82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13센트가 덜 나왔다. 따라서 미스죠. 자, 레비뉴를 보시면 764.4 성장률은 괜찮습니다. 18.5%인데 사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 되지 않는 성장률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40밀리언이 모자른 거죠. 따라서 미스를 기록하면서 지금 로쿠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였습니다. 자, 여기 매출을 보시면 700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의 실적이 764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거꾸로 성장하는 거죠. 다음 분기에는 764가 아니라 700밖에 못 만든다. 자, 그런데 가이던스 그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900이 넘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900인데 700을 발표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토탈 그로스 프로핏이 325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총이익이죠. 자, 그런데 총이익이 325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1년 전에 363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만들었던 그 총이익에 비해서 훨씬 더 못한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 지금 문제는 이 기업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데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매출의 가이던스를 발표한다면 지금 투자의 가치가 너무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로쿠의 이 주가 흐름은요 한동안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렇게 25% 떨어지고 나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한 5% 10% 정도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로쿠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미주 자막 영상에는요, 이 파월 의장은 상당히 자주 출연을 하셨죠. 파월 의장이 좀 연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은 제가 여러 번 자막을 입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반면에 제넷 옐런 장관, 이분은 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은 이상하게 좀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처럼 옐런 장관이 굉장히 좀 길게 기자회견을 해서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그 의견을 이번에 피력을 하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요, 지난 한 달간 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추세가 좋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말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주가 흐름이 좋아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실 텐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Jeff Stein with the Washington Post. The polling shows that most Americans feel like we're in a recession. Why have this drawn-out semantic battl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on this offensive to define a recession a certain way. Why have this semantic battle, especially when so many Americans feel like they were misled last year, especially given the chance that things could, again, change and we could actually, have a recession by the definitions that you're outlining? Why has this become this battle? So I agree with you, and I think we should avoid a semantic battle. I've tried to do that in my remarks today. When you say that Americans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economy, I think their biggest concern is with inflation and high prices that they feel they can't afford to put gas in their gas tank, and people are worried about their retirement savings and whether or not they'll have enough to retire. Now, sometimes people use the word recession to refer to that. That's really about inflation. But I think that the discomfort that households feel, it's not because of the job market. Jobs are readily available, and most Americans feel good about their employment prospects. Layoffs have been low. Some may worry that the economy, that the labor market will weaken, but I think the biggest burden that's weighing negatively on household sentiment is inflation, and that's why that is our top priority in terms of addressing that. So when you look at the economy, the official arbiter of what is a recession is going to be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y'll decide it sometime in the future. So I think what we can constructively do is talk about what is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as I've tried to describe, the labor market remains exceptionally strong. That is not what we see in past episodes that the NBER has labeled to be recession. On the other hand, we do see significant slowdown in growth. That's to be expected given how rapidly the economy grew when it wa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and all of those job losses, and policy was designed to do that. We should expect to see a slowdown. This economy is at full employment. So we have a slowing economy. We have a whole variety of risks to the outlook that I've tried to enumerate, but we have great strengths in the economy too. A strong labor market being one strength. Consumer household balance sheets remain generally quite strong. Credit quality is strong. You do not see some significant increase in business bankruptcies, the typical kinds of distress we associated with the word recession. But I agree, we shouldn't just get involved in the semantics. Let's talk about what's going on.